전기차 태아조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조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테슬라 코리아 미스터리한 영 이미지로 팬들 혼란. 자, 테슬라 코리아에서 요즘 아주 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0이라는 숫자만 덩그러니 적힌 이미지들을 소셜미디어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진짜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냥 0만 딱?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커뮤니티는 완전 난리 났고요. 다들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어요. 일단 이 0이라는 숫자가 뭔가 큰 힌트를 주는 것 같긴 해요. 마침 10월 10일에 테슬라가 위 로봇이라는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를 열 예정이거든요. 날짜를 보면 10 그리고 0. 어쩌면 뭔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이 다른 시장으로 나오는 신호 아니야? 추측도 하고 있어요. 아직 북미 밖에서는 FSD가 정식 출시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한국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힌트들이 왜 이렇게 쏟아지는 걸까요? 사실 앨런 머스크도 올해 말쯤에 중국에서 FSD 승인을 받을 거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FSD 테스트 차량도 10대가 준비되고 있다는데 거의 다 준비 끝났다는 얘기도 있어요. 4월 말에는 중국 정부가 FSD에 대해 임시 승인을 내줬다고도 하니까요. 유럽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럼 한국도 곧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행사는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있는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리는데요. 한국 계정 외에는 다른 지역 테슬라 소셜 계정에서는 아직 0 이미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죠. 도대체 이 0 이미지가 뭘까? 왜 테슬라 코리아만 이러는 걸까? 테슬라가 과연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재미있는 건 최근 테슬라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공개 행사를 위한 준비일 수도 있겠죠. 테슬라는 지난주 테슬라리티 같은 미디어에도 초대장을 보냈고 로보택시 공개 행사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추천인 이벤트도 시작했어요. 2명의 추천을 성공하면 추첨으로 행사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네요. 재밌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지난주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한국에 도착했대요. 왜 왔을까요? 한국 도로에서 인증받으려고 왔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그 0 이미지랑 사이버트럭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부분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사이버트럭과 로보택시 그리고 FSD가 모두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완전 궁금한데 같이 머리 좀 맞대고 이야기 나눠봐요. 쉐보레 딜러들을 위한 전기차 마스터 클래스 개강. 여러분, 오늘은 쉐보레가 미국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교육 투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전기차에 대해 판매자들도 모르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쉐보레가 나섰습니다. 딜러와 판매자들한테 전기차의 어부까지 알려주기 위한 특별 교육 투어를 마련했어요. 이 투어가 여름과 가을 동안 5개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가자 수가 무려 7,000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딜러들이 전기차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지도록 돕는 게 목적이래요. 사실 예전에도 라이브 드라이브 이벤트 같은 걸 하긴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전기차에만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대규모 교육 투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 투어에서 뭘 배우는 걸까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어주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전기차가 과연 충전 잘 될까? 겨울에 잘 돌아갈까? 이런 궁금증들 말이죠. 판매자들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 직접 전기차를 타보고 느껴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보레와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를 직접 몰아보는 경험까지 제공해 준다고 하네요.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미 뉴욕 몬티첼로, 텍사스 포트워스 그리고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교육이 진행됐고요. 곧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랑 인디애나폴리스에서도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전기차 교육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쉐보레가 판매하는 전기차는요. 일렉트릭 SUV인 이코녹스와 블레이저, 그리고 실버라도 전기 픽업 트럭이 있어요. 특히 이코녹스 EV는 기본 모델이 34,995달러에 319마일의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데 곧 새로운 변종 모델들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8월 기준으로
블레이저 EV 구매자의 52%가 쉐보레 브랜드를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기존의 포드, 혼다, 스텔란티스, 토요타 같은 다른 제조사의 차량을 타던 사람들이 쉐보레로 넘어온 거예요. 전기차의 매력이 대단한가 봅니다. 교육 투어에서는요,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전기차의 주행 거리 문제도 짚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유지비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비교하는 시간도 있어요. 쉐보레의 겨울철 기술도 다루는데 추운 날씨에서 전기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M에서는 2025년에도 딜러들이 요청하면 추가 세션을 열겠다고 하네요. 5. 교육이 성공적이라는 증거죠. 특히 판매자들 사이에서 가장 잘 먹히는 건 전기차의 유지비 절감 효과라고 해요. 가솔린 차랑 비교했을 때 전기차는 유지비가 얼마나 줄어들까?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온대요.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타면 한 달에 $100 정도 절약할 수 있대요. 큰 차일수록 그 효과가 더 크고요. 실버라도 같은 큰 전기차일수록 그 차이가 더 확연하대요. 이런 정보들을 실제로 판매자들이 고객들에게 전달하면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쉐보레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블레이저 EV 같은 차량들의 생산 문제도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올해 초 말리부 생산이 종료된 이후 쉐보레가 새로운 차종을 만들기 위해 캔자스 공장에 3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새로운 전기차 볼트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대되죠? 자, 이렇게 쉐보레가 전기차 교육 투어로 딜러들에게 전기차 지식을 팍팍 전수하고 있는 와중에도 쉐보레가 전기차 시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전기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테슬라 LA 다이너에서 V4 슈퍼차저 첫 등장. 자,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의 엄청난 프로젝트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그냥 슈퍼차저가 아니라 V4 슈퍼차저가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LA 한복판, 거기다 무려 테슬라 다이노와 드라이브인 영화관이 함께 들어선다고 하니 완전 기대되죠? 이거 듣고 벌써부터 가보고 싶은 사람 손. 일단 이 테슬라 다이너 프로젝트는 1년 전에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단순히 충전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편하게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옛날 느낌 나는 영화도 보게 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죠. 요즘 차 충전하려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동안 뭐 하냐고요? 그냥 차에서 핸드폰만 보면서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는 다이너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이너가 레트로 스타일이라는 거, 앨런 머스크가 무려 2018년에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내놨어요. 그때부터 언젠가 50년대 스타일의 롤러스케이트 타는 웨이트리스가 나오는 레스토랑을 만들 거야 이러면서 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레트로한 분위기에서 전기차 충전하면서 옛날 영화도 보고 음식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신선한 경험이겠죠? V4 슈퍼차저에 대해서도 말 안 할 수 없죠. 최근에 새로운 슈퍼차저 설치 사진이 올라왔는데 V4 슈퍼차저는 기존 슈퍼차저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여기에 무려 32대의 차가 한 번에 충전 가능할 거라고 해요. 이게 지금까지의 충전소들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죠. 그동안 V4 슈퍼차저가 언제 나올까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첫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테슬라 다이너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니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다이너와 영화관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7001 산타모니카입니다. 여러분, 이 주소 기억해 두세요. 여기가 바로 전기차 충전의 새로운 성지가 될 겁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작년 9월 말에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레스토랑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영화관 스크린 프레임까지 지어졌어요. 첫 번째 스크린은 올해 3월에 세워졌고요. 두 번째 스크린은 7월 말에 드디어 완성됐답니다. 그동안 전력선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다 해결됐으니 두 개의 스크린으로 멋진 영화를 상영할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리고 테슬라 차량을 충전하는 동안 차 안에서 메뉴가 자동으로 뜬다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테슬라가 차 안에서 주문 시스템까지 연결해 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진짜 혁신적이죠? 앨런 머스크답게 모든 게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처음 구상은 5년 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머지않아 우리가 이 멋진 공간에서 충전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화도 즐길 수 있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이 테슬라 다이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그냥 전기차 충전소가 아니라 전기차 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 멋진 장소에서 테슬라 차를 충전하고 싶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폭스바겐 또 다시 매출 전망 하락.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스바겐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 친구들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매출 하락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중이죠. 이게 벌써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매출 전망을 낮췄다고 하네요.
아니,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질 거라 예상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단 폭스바겐이 예상하는 올해 이익률이 5.6%로 확 줄어들었어요. 처음 목표했던 6.5%에서 7%는 이제 물 건너간 셈이죠. 더 웃긴 건 원래 3% 매출 증가를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0.7% 감소할 거라고 하네요. 매출이 3,200억 유로, 그러니까 약 3,567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요. 사실 폭스바겐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에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에서의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게 큰 타격을 줬다고 해요.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데 그곳에서 힘을 잃으면 당연히 전반적인 매출이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폭스바겐이 IG 메탈이라는 독일 최대 자동차 노조와도 협상 중이거든요. 임금 협상에다 일자리 보호 문제까지 겹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폭스바겐은 최근에 생산 지연까지 겪고 있어요. 특히 트리니티 SUV라는 플래그십 전기차의 출시가 2032년으로 밀렸다는 소식이 있었죠. 원래 2026년에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6년이나 미뤄졌으니 팬들도 실망이 컸을 거예요. 이러다 정말 출시하는 거 맞아? 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문제가 좀 터졌어요. 폭스바겐의 전기차 모델인 ID4에 문제가 생겨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차문 손잡이가 물이 새는 문제 때문인데 이게 심각해지면 운전 중에 문이 갑자기 열릴 수도 있다고 해요. 아니, 운전하는데 문이 열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생산 중단이랑 판매 중단을 명령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 폭스바겐이 매출 전망을 낮추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세상에 완벽한 차는 없다는 말처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난관을 겪는 걸 보니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도 폭스바겐은 포르쉐 에이지랑 제조사 트라톤 같은 자회사들 덕분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기는 해요. 근데 포르쉐마저도 글로벌 전망을 낮춘 상황이라 폭스바겐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폭스바겐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스바겐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가 다가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